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고추를 다수확하는 방법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약이라든지 그런 장치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인해 나가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다수확을 할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농가에서는 활용을 하는지 어쩐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작은 텃밭에서도 나름의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어떤 입증이 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내용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Y자로 보이시는 게 있죠. 이게 속줄이라고 합니다. 속줄인데 이렇게 미리 쳐 주셔야지만 이 고추나무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커 가면서 이 줄 사이로 양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벌어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풀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풀어 주시면 쫙 자연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쪽과 저쪽 뒤쪽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풀어 주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쫙 벌려주게 되죠, 쉽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걸 갖고 이런 식으로 벌리면서 이 지지대에 고정을 해주면 이제 손쉽게 이렇게 속줄을 넣음으로써 갈라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됩니다. 이 속줄을 넣어준 다음에요, 넣어주면 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은 고추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이쪽에서 양 끝단은 이런 식으로 칼라타이 등을 이용해가지고 4번 정도, 왜냐면 이쪽 팽팽하니까요, 4번 5번 정도는 해주셔야 이게 나중에 안 터집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하나로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안쪽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 방법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속줄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게 첫 번째 분지에서부터 양쪽으로 지금 Y자로 갈라져 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리고 보면 바깥쪽도 있고 안쪽도 있고, 잡아서 바깥쪽과 안쪽을 동시에 잡아서 이제 고정을 해주는 식으로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갈라줬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해가지고 고추나무들을, 가지들을 딱 잡아주면서 고정을 하면서 이렇게 유인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Y자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어지게끔 유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면 이 갓줄은 이렇게 보시면은 쭉 하나가 쳐져 있어요. 근데 고정은 안 돼 있죠. 이 고정은 안 돼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일단 쳐두는 겁니다. 자, 속줄이 보면 하나, 둘, 세 개까지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잡아주면서 이렇게 벌려주는 유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는 지금 현재 그냥 바깥쪽 갓줄이 없이 이 속줄만 갖고 벌려줬습니다. 이렇게 벌려주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양쪽에서 잡아주고 벌린 거고, 여기는 이제 안쪽에서만 속줄만 넣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바깥쪽으로 벌려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벌려주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절간이 보시면은 무려 14cm가 됩니다. 14cm면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보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짧은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짧은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긴 절간들이 한 번씩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14cm면 사실은 여기서 절간이 2번이 나눠져야 할 절간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많이 지금 늘어나는 건데, 도장지가 발생했다는 거죠. 웃자랐다는 소리인데, 말씀인데요.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하우스 안은 온실이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고랑에 두둑에 대주고, 또 이렇게 고랑에 물을 이런 식으로 대주다 보니까 안에
수분을 굉장히 많이 유지를 해줍니다. 왜냐면 무더운 여름에는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샤워스 안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라는데 어떤 쾌적한 환경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한 어떤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쉬운 말로 영양성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영양의 어떤 이동이 그렇게 키를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14cm 14cm 길어졌네. 막 길어져 버리면 키만 위로 굉장히 커버리고 이렇게 절간마다 이렇게 고추가 달리는데요. 이렇게 고추가 이 절간에서 한 번만 더 나눠졌으면은 하나가 달릴 게 여기서 2개니까 2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4개가 되겠죠. 왜냐면 고추 가지는 제곱근의 어떤 법칙으로 해서 분지가 나눠지니까. 그럼 여기는 벌써 고추 개수로만 따져도 몇 개가 손해가 보는 겁니까? 그만큼 이 절간이 길면 길수록 고추는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간을 최대한 짧게 키우는 게 방법인데 보통 이 절간을 짧게 키우는 방법으로는 화학적인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쓸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기계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화학적인 어떤 방법은 또 전체적으로 또 정책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절간이 이제 제대로 눕혀진 부분이에요. 이제 9cm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처음에 그 구간을 못 잡았던 부분을 눕혀줌으로 내 가지고 대략 5cm 정도 지금 절간을 짧게 잡아줬는데,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갓줄을 이 속줄과 같이 이제 결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면 세워줘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다시 이렇게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잘한데 지금은 이 작업을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이틀 뒤에 이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게 이제 조금 더 기울어지고 해가 뜨고 하면은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절간이 9cm, 또 여기 같은 경우는 5cm 지금 막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쪽 속줄만 넣어서 이렇게 기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 절간들이 굉장히 지금 짧아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갈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아예 수그리지를 못해 가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 절간이 13cm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반드시 서 있으면은 절간 이 키만 커지지 실질적인 고추를 많이 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 이 바깥으로 빼놨던 이 갓줄을 이용해 가지고 싹 이렇게 해서 제껴줍니다.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두면은 이 고추들이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계속 기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열매에서 고추가 달려서 무거워지고 이제 달리기 하면서 이 길이도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쭉 처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절간이 조금씩 제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상태에서 해준 상태에서 또 어떻게 또 적용해 주냐도 방법이 또 같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그 방법까지 이야기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갈라줘 가지고 고추나무를 눕혀주면서 유인해 가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 절간을 짧게 관리를 해서 고추를 다수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앞에서 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텃밭에서 잠깐 테스트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여기 현재 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몇 그루는 하나, 2개는 좀 싱싱하고 양쪽 끝으로요. 그 나머지 가운데 있는 나무들로는 좀 시들시들하죠. 이 부분은 노지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영양분들이 많이 유실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어떤 추비를 해줬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생각하다 보니 복합 비료를 주는 게 가장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합 비료는 보통 우리가 멀리 20cm 이상 30cm 이상 떨쳐서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몇 cm까지가 유용한지를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한 스푼씩을 넣어줘 봤어요. 근데 그 거리별로 해가지고 좀 시들어가고 시들지 않고 또 천천히 시들고 빨리 시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다루든가 한번 해볼 계획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복합 피해를 봐가지고 죽긴 죽었는데요. 제가 영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대한 벌려서 눕혀줄수록 절간이 짧아진다를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원래는 이것도 처음에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 관련된 영상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복합 비료 테스트를 해버려가지고 좀 이렇게 이 나무가 지금 고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시면은 이 부분은 처음 이 작은 모일 때부터 심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바닥에 방치한 채 놔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누워져 있는 이 고추나무 같은 경우는 이 절간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서 분지가 발생이 되고, 이 분지가 발생되는 데서 또 분지가 발생이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분지가 발생되면서 이제 고추가 달리는 거죠. 그러면 고추 개수를 세어봤을 때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키워서 세워줘서 유인을 해가면서 올라왔던 고추인데, 분지 수를 세어보면은 이 나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 원리죠. 그런 원리로 벌려서 최대한 눕혀줄수록, 중력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게 해줄수록 그 절간이 짧아진다는 부분들을 이 지금 두 나무를 비교해서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이 나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합 비료 테스트 하다가 지금 이게 그 복합 비료 때문에 가스피 먹은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요 나무 시든 것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절간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나무를 보시면 제가 지금 최대한 벌려 가지고 눕혀주면서 유인해가는 방식을 왜 하는지를 이 두 나무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우스 내부에 이 고랑 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랑 수가 하나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 두둑과 두둑의 사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눕힐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 눕히면 눕힐수록 절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눕혀서 재배를 해가다 보면은 10월이 넘어서면은 아침 저녁으로 차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적으로 억제가 됩니다. 절간이 짧아지죠. 막 밤온도가 10도 밑으로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무들이 커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정식을 해서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정식을 해서 9월까지, 10월 초순까지는 이 고추나무를 얼마나 잘 억제를 시키냐, 이게 그해 농사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게 오늘은 그래서 고추 다수확과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그 중에서 유인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서도 분명히 이 고추 절간을 짧게 가면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내용 같이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담았습니다. 제가 프로 촬영급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또 자세히 영상이 담겼나, 또 설명이 잘 되었나 싶은데요. 혹시 또 영상을 보시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또 그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또 보완해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즐겁고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